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 참 어려워서 밥 한 끼 걱정 안 하고 살 때 밥 걱정이라도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좋은 남자라는 것만 생각하며 행복을 위해서 달려나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만나고서 7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가진 게 없어도 열정은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 결혼을 원했던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누구의 도움으로 결정을 하거나 도움만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 역시 결혼을 하기로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저희와는 달리 시누이와 결혼하는 아주버님은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같은 달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도 저희의 결혼식은 뭘 시까지 올리냐며 창피하다고 혼인신고나 하라는 시어머니, 그러나 반대로 시누이 결혼식에는 빚까지 지면서 혼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서운했습니다. 아무리 아주버님이 돈이 많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어떻게 저희 결혼이 어떻게 돼가는지 신경조차 안 쓰실 수 있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당신은 딸보다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에 개의지 않고 무조건 돈 많은 아주버님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몇 번을 알려드렸는데 저희 결혼식 날짜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시누이의 결혼만 오로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누이의 결혼식 날 뭘 입어야 하는지, 그날 누굴 불러서 자랑을 할지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에 신경 안 쓸 테니 그래도 혼수는 해오려무나. 네 시누이 결혼시키는데 여간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야. 결혼하는데 여자가 혼수는 챙겨와야지. 혼수를 물건으로 사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쓰고 돈으로 해요. 한 5천 정도? 괜찮지? 시어머니는 제가 못 사는 집안이라는 걸 알면서 시누이도 시어머니가 최대한 대출 받고 빚을 져서 시집을 보냈는데 너네 집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는 건 공평하지 않다면서 저에게 무작정 돈을 해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무슨 돈이 있냐며 그런 돈은커녕 지금 혼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거 아니면 결혼 꿈에도 꾸지 말라고, 자기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테니 그리 알라고 저희에게 못 박으셨어요. 한동안 혼수 문제로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당장 결혼해서 살 집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혼수 비용을 무슨 수로 만들어내겠어요. 저는 돈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비참하다 여긴 적이 없었는데 혼수 문제는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걱정 말라 했지만 이렇게 시댁에서 반대하는데 결혼할 수는 있을까?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울면서 그냥 포기하자. 시어머니가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면 된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시댁 식구도 오지 않은 채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떻게 안 온다고 하더니 정말 안 오시더군요. 시어머니가 5천만 원 혼수 비용을 주지 않으면 시댁 식구들 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니 진짜 참석을 시키지 않은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난리치는 바람에 다들 쉬쉬하고 그냥 축의금만 조금씩 내고 저희 결혼식은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결혼식인데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한 명도 안 보이냐고 했고 남편은 쩔쩔매면서 변명하기에 바빴어요. 친정 식구들은 내심 속상해서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딸이 이런 취급받는다며 결혼식은 축하의 자리가 아닌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아서 신혼여행마저 취소했습니다.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간다고 해도 신혼여행을 즐길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부터 한숨이 늘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화가 나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제 입장을 남편도 이해해야 했어요.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요. 남편은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우리를 싫어했던 걸 알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독였는데 그게 하나도 마음에 차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날들이 지나가니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고 또 저 역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일에 더 기운 빠져 있지는 말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결혼하고 아예 연을 끊을 것처럼 굴던 시어머니는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를 부르더군요. 저희는 그래도 결혼하고 사니 인정을 해주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호통을 치셨어요. 넌 진짜 생각 없는 애구나. 어떻게 어머니 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올 생각을 했어? 그거 한 푼 아낀다고 니들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니? 시어머니는 아들인 남편을 아들 취급조차 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시댁에서는 그저 하찮은 인간들 정도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한사코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심통을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둥, 너네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들 내외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시면서 그럴 거면 당장 다시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시댁인데 나도 빈손으로 온 건 잘못된 건가 싶어서 남편과 없는 돈을 쪼개서 나가서 바로 선물을 사왔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래야지 왜 그렇게 한 소리를 들어야 배우냐고 하셨습니다. 남의 집에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 가는 건데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면 늘 같은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이후에는 매번 선물을 사가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요. 남편도 매번 한숨을 쉬긴 했지만 자기 부모님이다 보니 뭐라 말을 못하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를 집에 부르실 때는 늘 다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부르셔서 남편과 갔었는데 갑자기 창고 정리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창고 정리를 왜 하시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하는 일에 토를 다는 게 아니라면서 어서 정리하라고 시켰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치 심부름센터가 된 것 마냥 열심히 치웠습니다. 저희가 내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희희낙낙거리면서 같이 중국 음식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아니, 집안 청소해주는 것은 우리인데 마치 본인들이 고생하시는 것 마냥 음식을 드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이가 오면 평소에 스크린 골프를 즐긴다고 하면서 부잣집 도련님이 우리 집에 오면 심심하지 않게 창고를 스크린 골프장처럼 만들고 혼자서 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밉다고 그래도 아들 자식 내에 불러서 사이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배고프냐, 밥 먹어야 하냐 하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아침부터 불러대셔서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왔는데 밥을 차려주지는 못할 망정, 쟤네가 하면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다고. 다른 거 설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청소와 정리하는 돈을 아껴야 한다면서 저희를 흘겨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리를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에 저희 부르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가족인데 제 마음만으로 인연을 끊게 만들 수는 없어 참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을 해놓고 저희는 집에 와서 라면 안에 찬밥 한 덩이를 말아서 같이 먹는데 저도 속상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자기네 부모님 너무하셔. 우리가 짐꾼도 아니고 이렇게 고생했으면 밥이라도 먹고 가라 하셨어야지. 갖고 나갈 때 쓰레기도 갖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 진짜 속이 말이 아니었어.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매부집이 잘 살다 보니 우리 집이 기울어 보이는 게 싫으셨나 봐. 다음부터 자기는 가지마. 내가 다 할게. 남편은 못난 자신 때문에 제가 고생하는 게 미안하다며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믿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오만 감정이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뒤
남편은 정말 혼자서 시댁에 가서 일을 해줬어요. 설비업체에서 와서 공사를 해주는데 인력비를 아끼겠다며 시부모님이 남편을 보조로 써달라 했거든요. 잘하고 오겠거니 하고서 저는 일이 있다며 집에 있었는데 갑작스레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기죽은 목소리로 전화 와서는 자기가 허리를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있다는 거였어요. 도와주다가 자재가 넘어지면서 남편을 깔아뭉개서 허리를 다쳤던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다쳤는데도 119만 부르고는 남편 혼자 병원에 실려가게 뒀더군요.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의 병원에는 가지 않고 먼저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아들인 남편이 저리 다쳤는데 혼자 병원에 보내실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시댁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공사가 빨리 마무리돼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면서 너희가 그 돈을 줬으면 사람을 써서 했지 뭐하러 너희더러 시켰겠느냐 했어요. 왜 저희가 그 돈을 내고 해드려야 하냐고 하니 버릇없다면서 저에게 돈 없으면 몸고생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느냐고 하시더군요. 괜히 할 말이 없으시니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희는 한동안은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허리를 다치는 통에 일도 못 나가고 며칠을 누워서만 지냈어요. 속상한데 어디 말도 못했어요. 시댁이 우리를 그런 취급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알았으니까요. 시댁에 시자만 들어가도 기분이 확 나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시댁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아예 말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저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결혼과 함께 시누이 남편이 시댁에 올 때마다 그야말로 저희가 따까리 노릇을 하게 됐어요. 허리가 아팠던 남편에게 병원비 한 푼도 주지 않았던 시댁인데 아주버님이 오는 날에는 진짜 잔치상을 차리셨습니다. 잔치상을 차릴 때가 되면 늘 저희를 불러서 시부모님은 부려먹을 구색을 찾았죠. 요리 재료를 사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듬고 씻고 썰어놓고 고기를 담궈서 핏물 빼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저희 부부가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는 손이 아파서 힘들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다 일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한다 치면 하시는 말씀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생이라는 걸 하기 싫어서 장깨만 부린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래도 가족 중 귀한 사람이 오는 거니까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좋게 생각하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저희를 더욱 하찮게 여기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었어요. 시누이가 먼저 집에 와서는 인사도 없이 부엌으로 쓱 들어와서 하는 말이 기분 나빴습니다. 우리 그이 이런 음식 안 먹어. 입맛이 얼마나 고급인데. 그냥 호텔 레스토랑에서 요리 좀 사오지. 이게 뭐야 모양 빠지게. 시누이는 저희에게 고생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한 음식은 자기 남편이 먹지 않으니 호텔에서 음식을 사오라고 타박을 했습니다. 그걸 또 듣고 시어머니는 저희 보고 갔다 오라고 하더군요. 돈이라도 주면서 그런 말을 하셨어야 하는데 저희 형편의 호텔 음식을 어떻게 사오나요? 시아버지는 돈을 꿔서라도 사오라고 귀한 사람 오는데 입맛에 안 맞아서 밥도 못 먹고 가면 무슨 민폐냐면서 말이죠. 진짜 그때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할까 했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돈을 꿨어요. 친구에게는 이런 상황을 전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 사정을 알면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포장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자기네 음식은 밖으로 반출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몇 군데 찾아다녀서 겨우겨우 음식을 몇 가지 사들고 하는데 남편과 저 둘 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밥 한 끼도 아까워서 주지 않던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우리도 바보 같아서요. 사서 집에 도착했더니 시부모님은 왜 이렇게 늦었냐며 빨리 음식 차려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한쪽으로는 저희도 식사해야지 하면서 만든 음식으로 한 상 차렸습니다. 그리고서 아주버님이 도착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저희를 처음 보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 가정부와 집사인 줄 알았다며 농담을 던지더군요. 저희가 일하느라 차림새가 좀 그렇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가정부와 집사인 줄 알았다고 농담을 하다니. 아주버님도 시댁 식구들과 별다를 바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마주한 아주버님에게 뭐 그딴 거지 같은 농담을 던지냐고 할 수 없어 멋쩍은 웃음으로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주 축제 분위기였어요. 저희만 빼고요. 시댁 식구들은 저마다 자리에 앉았고 저희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시어머니는 쌩한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네는 여기 왜 앉아? 가서 볼일 봐. 아, 저기 어제 보니 베란다 하수구가 막혔더라. 그것 좀 고쳐놓고. 저희가 이거 다 차렸는데 음식을 뭐 먹어야 마시니? 너네 음식하면서 간 보고 하면 배부를 거 아니야. 난 음식하면 간 보느라 배불러서 못 먹겠던데. 너네 일부러 굶고 왔니? 무슨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었냐면 면박을 주는 통에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냥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베란다는 고치고 가라고 하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베란다 수리하려고 보는데 시아주버님은 호텔 음식보다 저희가 만든 음식을 더 잘 드시더군요. 진짜 어이없었는데 신우이가 말했어요. 여보, 이런 음식 안 먹지 않아요? 아닌데? 나 집밥이 더 좋은데? 신우이는 멋쩍은 듯 목소리를 다듬고는 식사를 계속했어요. 자기 남편 입이 고급스러워서 일반 음식은 못 먹는다고 하더니 정작 와서는 호텔 음식은 손에도 잘 안 대고 저희 음식만 먹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남편과 황당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하는 말에 더 웃겼습니다. 신우이가 평소에 음식을 잘 못해서 가정부 시켜서 반찬을 하거나 사오는데 영 입맛에 맞지 않다고 말입니다. 신우이는 원래도 음식 못했다고 듣긴 했는데 기껏해야 인스턴트 음식을 데펴서 줬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자기는 집밥이 더 좋아하는데 평소에 이런 집밥을 먹을 일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음식을 안 해줬으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2공기나 먹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음식은 거의 다 동이 났더군요. 저희는 음식이 남으면 혹시 챙겨주시진 않을까 했는데 시어머니는 남은 음식이 거의 없다며 잘 먹는 아주버님을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잘 먹는 줄 알았으면 더 해놓을 걸 그랬다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예, 너 요즘 할 일 없어 심심하지? 반찬 좀 해서 신우네 갖다 주고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음식 솜씨 남 줄 것 아니니? 좋아하는 것들로다가 좀 해서 냉장고에 꽉 채워주고 그래. 큰일 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지. 안 그러니? 저도 회사 다녀야 해서 음식 해다 줄 시간 없어요, 어머니. 그 회사는 널 밤새 일 시킨다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음식 해다가 주라고. 말귀 못 알아먹니? 시어머니는 곧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째려보며 사위 앞에서 자기를 우습게 보는 행동하지 말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알겠다 말을 했고 아주버님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시더군요. 와이프 밥은 도저히 못 먹겠는데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으면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다면서요. 말을 들어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집에 늦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신우이는 아주버님이 매일 바쁘다곤 하는데 둘이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또 이렇게 시댁과도 자주 교류하는 시간을 만들면서 좀 더 탄탄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시댁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신우이가 집에 와 있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 게 얼핏 들렸습니다. 그이가 요즘 바쁜지 집에 자꾸 안 들어오려고 해. 새벽에도 늦게 들어오고. 초장에 잡아야 한다. 돈 있는 남자들은 어디 가서든 여자가 꼬여. 나도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애나 가져보려고. 아이 좋지. 내가 한약이라도 지어주리?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니 신이 나서는 한약까지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이가 그래도 애가 안 생기면 어쩌냐고 이러다가 아주버님의 마음이 뜰까 두렵다면서 하는 말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가 걱정이야. 쟤 있잖아. 쟤네 애 있어봤자 키우지도 못해. 부잣집에 데려다 키우는 게 낫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별소리 안 했어. 네가 환청이 들렸나 보지. 시어머니는 제가 기만 박다면서 구시렁대시고는 딴척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돼서 며느리를 이리도 무시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이 집에 살림해주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나부랭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의 심보가 그런데 애가 생기는 게 더 이상하다면서 말이죠. 아주버님이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애가 생기는 것은 천운이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핑계를 대고 얼른 시댁에서 벗어났습니다. 신우이는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아주버님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버님의 사업이 바쁜 건 알지만 정말 애정어린 말 한마디도 없다면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도 오지 않았고 집에 뭐가 있다고 하면 늘 바빠서 못 왔다는 말만 핑계처럼 둘러댔습니다. 저는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남편하고 제가 돈이 없으면서도 시댁에서 해달라는 건 돈을 빌려서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의 노력을 몰라줬어요. 신우이가 계속 아주버님이 집에 안 들어오자 어떻게 하냐고 징징대는 모습에 시어머니는 네가 여자로서 안 보이기 시작했나 본데 돈이라도 들여서 치장이라도 잘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버님 가는 장소에는 다 쫓아다니라고 하면서요. 와이프가 잘 꾸미면 예뻐서라도 남자들은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놓고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돈이 얼마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장에는 돈이 없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소파에 놓여져 있던 가방을 왈칵 쏟아내더니 그 안에서 제 지갑을 들어서는 그 안에 있던 돈을 몽땅 빼셨습니다. 어머니, 그거 저희 월세 낼 돈이에요. 월세? 까짓 거 좀 밀리면 어때서? 네 시누이 지금 급한 게 먼저야. 시어머니는 제 지갑에 동전 몇 개만 남겨두고 다 빼가시고서는 그 돈을 시누이한테 쥐어주면서 이 돈으로 옷이라도 좋은 거 사입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누이의 손에 있던 돈을 다시 빼앗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건 우리 월세라면서 주시고 싶으면 시어머니 쌈짓돈에서 내어주라 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하고서는 일을 안 하고 있어서 탱자탱자 놀고 있으니 돈이 없어 그런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월세까지 빼앗아서 줄 정도로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입에 풀칠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옷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옷을 사입으라고 하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시누이는 결혼 이전에도 돈을 벌면 다 자기 치장한 데만 썼고 시아주버님과도 약간 노는 그런 자리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누이가 얼굴을 다 고쳤는데 그걸 보고 시아주버님은 결혼을 했던 건데 결혼하고 나서는 마음이 시들해진 거죠. 얼굴만 뜯어먹고 사는 게 몇 년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마음이 뜬 것 같아 보였습니다. 월세 한 달 밀리면 저희 부부에게는 타격이 큰데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하게 지 딸만 생각하는 건지 시어머니지만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못 사는 집안에서 구제해 줬더니 하는 말 뽐새가 아주 못돼 먹었다면서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시더군요. 저런 걸 키워놓고 사돈사돈 하는 거 진짜 염치 없을 텐데 자기 딸 맡겨놓고는 인사 한번 하질 않지. 못된 것, 요망한 것이 시집와서 우리 집에 도움되는 게 없어 아주.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안 주자 당장 나가라며 저를 밀쳤고 저는 현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옷에 온통 흙이 묻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저를 보고서는 코웃음을 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해댔어요.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 그 자리를 뜨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도대체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왜 그러냐면서 속상한 마음에 아무 죄도 없는 남편에게 그렇게 털어놨어요.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누워서는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한참을 속풀이 하니까 남편이 소주를 딱 가지고 오더니 글라스에 한 잔씩 따르더라고요. 이럴 때는 한 잔 마셔야 한다면서 자기부터 벌컥 들이켰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은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남편 역시 평소에 하지도 않던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자기 부모지만 너무한다고, 누나만 그렇게 편애할 거면 차라리 자기를 낳지 말지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힘들게 만드냐면서요. 저는 저만 생각했었지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 못 해봤어요. 가장 중간에서 난처하고 힘들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왜 그런 걸 몰랐을까요?
남편은 부모 사랑을 못 받은 것도 모자라서 저까지 시댁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미안하고 슬프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남편 탓도 아닌데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시리 눈물이 나서 같이 껴안고 울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더는 울지 말자고, 우리도 당하고만 살진 말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심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계속 저희를 괴롭히는데 바빴어요. 한 번은 시누이가 뭔 일인지 술집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나 본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다녀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시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이래저래 내가 그런 곳에 어떻게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빼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제가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좀 비싼 술집이었는데 술값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시누이의 지갑에는 돈은커녕 카드도 한 장 안 들어 있었어요. 나를 놀리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저를 엿먹이려고 보낸 것 중 하나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버려두고 나올까도 생각 많이 했어요. 남편과도 당하지 말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더는 그러지 말자 했는데 술집에서 빨리 계산하고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자기들도 영업해야 하는데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시어머니는 분명 알고 계셨을 거예요. 비싼 술집에 가 있고 돈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걸요. 그걸 저보고 가서 계산하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도 형편이라는 게 있는데 술값으로 계산을 하고 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요. 그렇지만 계속 가게에서도 압박을 주니 어서 데리고 나와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자는 생각으로 일단 데리고 나왔습니다. 술 취한 여자는 정말 몇 배는 무거운 것 같았어요.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서 시누이의 집으로 향했는데 시누이의 집 현관 호출을 해도 아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주버님이 나오시더군요. 그리고서는 저희 둘을 흘낏 보고서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서둘러 아주버님을 불렀는데 아주버님은 저에게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를 그냥 시댁으로 데리고 가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냥 가시다가 돌아서서 저에게 수표 한 장을 주셨어요. 밥값이라고요. 지난번에 고마웠다면서 말이에요. 시누이에게는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지만 저에게는 꼭 답례를 하고 싶었다면서요. 저는 어벙벙했지만 일단 돈을 받아들고서는 시누이를 데리고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역시나 이게 무슨 일이냐며 왜 이렇게 늦게 데리고 왔냐면서 저를 혼내셨어요. 술집에서 나온 계산서를 내미니 시어머니는 왜 바가지를 쓰고 왔냐며 그 돈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바가지 쓰고 온 거니 네가 책임지라면서 시누이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정말 뭐 이런 시댁이 다 있는지 진짜 꿈에서라도 만나면 딱 한 대씩만 세게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어차피 아주버님이 수표 준 게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퉁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수표 받았다 이야기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마 그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마저도 빼앗겼겠죠. 집에 돌아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나니 남편은 수표 안 주기 잘했다면서 그렇게 야근 행동도 분명 필요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야근 게 아니라 정당한 행위라고 제가 고쳐 말해주니 남편도 맞다며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힘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힘든 와중에서도 재테크도 하고 돈도 쪼개서 잘 모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둘이서 마음을 모으니 돈은 차곡차곡 잘 모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늘 저희가 못났다고 했지만 조금씩 모으고 노력을 했더니 다행히 전셋집으로 이사할 정도의 금액을 몇 년간 잘 모았어요. 물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살아왔던 세월이었지요. 하지만 아이가 있다 해도 힘든 세월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저희는 계속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모아서 전셋집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셋집 계약을 며칠 앞두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분이 갑자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와서 이러시나? 우리에게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와서 우시는 걸까 싶었어요. 네 누나 이혼한대. 네 매형도 망했단다. 어쩌니 이제? 시누이가 이혼을 한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이 날아들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만 믿고 있다가 아주버님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 바람에 시누이까지 이혼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약간 정신이 확 나간 느낌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고 보잘것없는 취급을 하시더니 이제 와서 우리한테 달려와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게 참 사람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네 돈 좀 없니? 진짜 이러다 노숙자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 나 그렇게는 못 산다. 그렇게는 못 살아. 무슨 소리예요? 집이 있는데 노숙자라뇨. 남편이 묻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쓱 닦더니 아주머니 회사에 집을 담보로 잡아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으시는 거였어요. 돈이 많다던 아주버님은 몇 년간 성실히 부동산 투자 사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바로 사기였던 것이었어요. 사기를 제대로 치려고 몇 년간 사업자 흉내를 내면서 여기저기 돈 끌어다 쓰고 사기친 돈으로 다시 갚고하면서 부자인 척 행세를 했는데 시댁에게 마저 다 사기를 치고 망했다고 하면서 튄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주버님이 그런 사람인 게 말이 안 된다고 믿을 수 없다면서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며 걱정까지 하더군요. 그러시면 기다려보세요. 어차피 사기꾼이 아니라면 돌아와서 최소한 그 돈은 주겠죠, 어머니. 잘 기다려보세요. 시누이 앞으로 뭔가 남겨두고 간 건 없어요?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드렸어요. 도와줄 생각이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저 울면서 빚만 남겼다며 시누이의 집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없다고 그 집만이라도 찾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무슨 수로 그 집을 찾겠어요. 그 집 월세가 몇백이라고 들었는데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사기꾼에게 된통 사기를 당해놓고는 저희 보고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걸 왜 저희에게 묻는 걸까요? 예, 집이 담보로 잡혀서 지금 어떻게 못하는데 네 누나랑 우리가 좀 와서 살아도 되겠니?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그 전부터 느꼈지만 무슨 가족 타령을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희를 늘 이용해 먹고 안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건지 시댁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싫은데요? 저희보다 잘 사시니까 알아서 집 구하세요. 저는 남편이 대답하기 힘들까봐 먼저 선을 그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욕을 하면서 누가 너한테 물어봤냐고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물어본 거라면서 성질부터 확 내셨습니다. 저희 이제 애도 낳아야 하고 군 식구 늘리는 건 질색이에요. 그렇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먼저 확고하게 나가자 움찔하던 남편도 제 말에 응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러대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콱 잡아준 다음에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여태까지 저희 그렇게 부려먹으셨으면 됐지 이제는 집까지 들어와서 사신다고요? 월세 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집인 양 우리를 또 무시할 걸 뻔히 아는데 저희가 왜 세 분을 집으로 들이겠어요? 저희 둘만 살아도 좁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저에게 손을 탁 날리는데 제가 그 손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얼굴에 손대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 손을 뿌리치니까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기어오르냐고 하는데 진짜 황당했습니다. 때리는 걸 막는 게 기어오르는 건가 싶어서요. 아니면 우리 집에 다짜고짜 와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게 기어오르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모진수모 다 당해놓고 나중에 힘들다고 집까지 차지하려는 시대 참고 넘어가고 집까지 내주는 게 맞긴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뿔이 나서는 니들 아니면 내가 살 집이 없어서 왔겠느냐며 바로 문을 차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남편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야말로 정말 시댁과는 아주 제대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당한 서러움을 잘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시댁에서 얼마나 모진 고생 다하고 안 해도 될 고생하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나왔던 것.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한 푼 도와준 것 없이 월세부터 시작해서 이제야 전세 자금 모은 거.
그리고 아주버님 왔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환한 웃음 지어주실 때 우리에게는 차가운 눈빛과 말투로 상처 주셨던 것 등등, 뭐 말로 늘어놓으면 2박 3일은 서운한 것들을 다 늘어놓을 수는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냐고 물으니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면서 그렇게는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잘하면서도 시어머니한테 차별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한 번도 서운하다 말한 적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던 시누이에게 발등 찍히고서는 그 뒷처리까지 우리가 다 해야만 한다는 건 우리는 설거지꾼밖에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냥 끝까지 그 시누이 믿으면서 살아보라고 말을 마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저희가 엄청난 불효자식일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을 겪어봐야 저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날이 돼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몽땅 다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저희는 어제 그렇게 시어머니 가시고 나서 안 오려나 보다 싶어서 짐을 싸면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온 거였어요. 바쁜데 왜 오셨냐고 하니까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이 남편 집에 오면 안 되냐면서 계속 저에게 너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왜 제 집에서 입을 닫아야 하냐고 하니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면서 제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왜 가족이겠니?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라고 가족이잖니. 너 착한 애잖아. 우리가 서운하게 한 건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이 부모가 너희 집을 두고 밖에서 노숙을 하면 너희 기분은 어떻겠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 너희가 불효자식이라고 욕하겠어, 안 하겠어? 어머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합리화하지 마셔요. 우리가 무슨 복지사업해요? 너 입 닥치라고 했어, 안 했어? 마음심보가 그따이면서 무슨 애를 가져? 내 아들 아이 너한테 안 낳게 한다. 제가 아이를 낳건 말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아들 집으로만 생각하지도 말고요. 저와 남편 둘 다 반반 보태서 살고 있는 집이니까요. 그러고 보니 너네 왜 짐을 싸니? 이사라도 가는 거야? 우리 몰래? 와, 진짜 우리 식구들한테 다 속이고 이사? 진짜 쩐다. 배응망덕도 유분수지. 너무하네. 저는 시댁에서 배응망덕 한 적 없어요. 그저 받을 만큼 되돌려 드리려는 거예요. 허, 진짜 너 당장 이혼해. 아니면 우리와 연을 끊던가. 저한테 당당히 말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외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남편,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였어요. 너무 속상하고 이런 말을 듣는 게 충격이었는데 아무도 저를 편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럼 인연 끊으시죠. 당연히 이 집에서도 나가시고요. 제가 힘들어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 저를 막아선 사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딱 서서 그렇게 말해주는데 정말 힘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욕해도 상관없는데 남편이 나를 못 믿는다고 하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그때 바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바로 나가달라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다시 한번 고맙고 좋았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서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갑자기 미쳤냐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힘들었던 거 오늘 하루 안에 다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라면 원하시는 대로 아주 평생 헤어져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헤어지고 하는 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신 거라면서 자기 인생은 이제 자기가 살 테니 그런 걸로 껴들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자식놈한테 이렇게 버림받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분동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에게도 욕하면서 대놓고 말하더군요. 너희들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날 어떻게 키웠는데? 누나가 말해봐. 누나 침대 사줄 때 나 맨바닥에서 잤고 누나 대학 보낼 때 나 알바하면서 살았어. 누나 준다고 엄마가 따뜻한 밥 할 때 나더러 찬밥 많다고 그거 먹으라고 해서 난 따뜻한 밥도 못 먹고 자랐지. 그렇게 따지면 누나가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살던가 등쳐먹고 살지나 말고. 시누이는 남편의 말에 창피했는지 얼굴이 확 달아오른 상태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인데 자식 노릇 잘하라고 말하는 시누이에게 남편 역시 그동안 쌓아뒀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너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며 자기들은 못 나가겠으니 이사 가는데 자기네 방 한 칸 내주지 않으면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을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잠시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마음이 착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남편도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시댁이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에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다 옮기자고요. 원래는 아는 분께 트럭을 빌려서 저희끼리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계시니 이사를 방해할 것 같아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말을 맞추고서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사실 거면 사세요. 월세 내고 사시면 되겠네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매일 힘들게 살았고요. 결혼하고 몇 년을 둘이서 고생하면서 이제 이사가요. 매달 월세로 살면서 부모님 도움 한 번 받은 적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분도 돈 다 날리셨고 저희에게 빌붙을 생각 마시고 이제라도 식당을 하던 택시기사를 하시던 뭐라도 해서 돈 버세요. 아무렴 신우까지 셋이서 고생하시면 월세 하나 못 버시겠어요? 제가 따박따박 말을 해대는 시아버지는 부끄러운지 헛기침을 하시면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왜 해준 게 없냐면서 따지시다가 뭔가 말을 하려다 말 못하시더군요. 아마 자기가 해준 게 있다고 떠들어 대시려고 한 것 같았는데 뭐 진짜 해준 게 하나도 없으니 말 못하시는 거였겠죠. 그러더니 주저주저 하더니 저에게 하는 말은 진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네 친정이라도 돈 좀 빌리면 안 되겠니?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야. 줄 거야. 줄 건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너네 부모한테 이야기 좀 해서 돈 좀 달라고 해봐. 너 결혼할 때 혼수도 안 해왔잖아.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저기요, 두 분 저희한테 집을 해줬어요? 저희 월세방에서 살아서 살림살이도 많이 안 필요했어요. 집이나 해주고 그런 말을 하면 이쁘기라도 하지. 지금 저보고 당신들 직구해달라고 제 친정에 말하라는 건 저보고 부모의 가슴에 한 번도 못 박으란 소리예요. 안 그래도 딸이 못난 집으로 갔다고 얼마나 슬퍼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못난 집이라는 말에 화를 내면서 너희 집 도움은 쌀 한 톨도 안 받겠다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흥분을 못 이겨 시아버지를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저희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짐 싸는 걸 방해하기라도 하면 정말 저도 참지 않고 머리채라도 잡을 생각이었거든요. 서둘러 저희는 짐을 쌌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또 찾아올까 봐서요. 시부모님은 다음날 돼서 또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집이 아예 넘어가서 정말 거주할 데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이사 가면 쫓아가겠다고 떼를 쓰는데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체면도 생각 안 하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이러실 시간에 아주버님이나 찾아서 떼인 돈 받으세요. 저희는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네 전셋집으로 이사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 보증금이라도 우리한테 넘겨줘. 월세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저희 이 집 보증금까지 합해서 전세 들어가는 거라 안 돼요. 그럼 진짜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니? 너 정말 싸가지였구나. 저한테 싸가지 운운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싸가지 챙기세요. 전 그래도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했어요. 근데 집은 아니에요. 뻔할 뻔짜죠. 그 보증금 해드려도 보증금 다 월세로 날려먹고 저희한테 또 빌붙을 텐데 제가 왜 고생을 사서 해요? 이 개만도 못한 게. 시어머니는 저를 때리려고 달려오셨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뒤로 쿵 넘어지셨어요. 남편은 그 모습에 깜짝 놀라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욕하면서 달려든 걸 봤기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자업자득이라며 더는 저에게 덤비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창피했는지 울컥해서는 전연히 나를 놀려먹는다며 남편에게 우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며 죽으면 자기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남편에게 징징대시더라고요. 저와 이혼하고 다시 우리 가족 품으로 돌아와서 살라고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말은 남편의 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해서 자기들과 같이 살면 안 되냐는 거였겠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팔목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와 이혼하려고 하나 하는 걱정도 살짝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남편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시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를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이냐고 하자 남편은 끝까지 아들 취급 안 하고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는 못 살겠다며 다신 서로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틀을 쥐고서는 못 나간다고 계속 그랬지만 남편은 시아버지까지 끌어내면서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라며 이후에 찾아오면 자기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당장 가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시부모님은 말도 못하고 손을 덜덜 떠시더군요. 자라면서 한 번도 자신들의 뜻을 거르지 않았던 아들이 변한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달라졌죠. 그저 부모이기에 예의를 지켰던 것이고 부모니까 참았던 건데 그걸 계속 이용해 먹으시고 심지어 가정을 잃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그 굴레를 안고 살아갈 수 없다 싶어 단호히 자른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기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10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는 시어머니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받고 이제 떨어지세요. 마음 같아선 10만원도 아깝지만 이 돈으로 세 분이서 찜질방에서 가서 주무시고 일자리나 알아보세요. 자식 등골 그만 빼드시고요. 시부모님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10만원짜리 수표 하나를 던지시지도 못하고 꼭 쥐고 화가 섞인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남편이 진짜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러고는 시부모님 서 계신데 그대로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울고 시아버지는 고함을 지르더니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이후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뭔 짓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러시냐며 가만 안 두겠다고요. 저도 시누이한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할 거라면서 너네 부모님은 너가 알아서 잘 챙기라고 했죠. 저희가 당한 것에 비하면 진짜 아주 발톱에 때만큼 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닌 저를 택해준 남편에게도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는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마냥 꼬물대는 막내는 너무 귀엽고 첫째는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너무 예쁘기만 한데 남편이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없었는데 자기 자식에게만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 보여요. 시댁하고는 연을 끊었지만 저희도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동안에는 힘들게 살아서 많이 효도 못했는데 이제는 잘하고 싶다면서요. 전 늘 그런 남편이 든든하면서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마음에도 아픔도 있고 때론 걱정도 되지만 늘 밝게 웃어주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함께 잘 사는 것이 남편을 보듬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이렇게 더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죠? 시댁하고 갈등이 있어도 참던 시대는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야 저희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도 참지 마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세요. 누구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니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한 가정 되세요. 저희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